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부터 1시간의 네문항 내지 세문항식 KMO 중등 1차 시험 문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등 KMO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요. 제목을 제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6 이하의 양의 정수 AB, 6 이하의 양의 정수니까 1, 2, 3, 4, 5, 6, 6개밖에 없습니다. 그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세 개의 정수가 이등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AB 양의 정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같은 길이가 변이 두 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하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갔을 때 이런 길이와 이런 길이는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8a-b가 등변으로 길이가 같아졌다면 다른 변의 길이는 4b인데 여러분의 절반이면 2b예요. 자, 삼각형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등변의 길이가 이 값보다는 크게 나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서로 등변되는 것을 짝을 지을 수 있는 건 세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세 가지에 대해서 다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8a 마이너스 b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앞서 보여줬죠. 내가 이 b보다 크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또 8a-b의 값이 4b, 내가 등변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또 다른 거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밑변 길이의 절반 이와 같이 되어야만 삼각형이 형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퀄 4b가 되어버렸고요. 내가 또 커지기를 4a 마이너스 b 이와 같이 되는 6 이하의 자연수 ab의 순서상을 일일이 다 구해서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더니요. a 마이너스 b 공통으로 없어졌고 8 이퀄 a 플러스 b가 되었습니다. 옳지. 자,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찾아내되 a가 어떻게 되겠어요? b보단 커야 되겠죠. 왜? a-b가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변의 길이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 순서상을 1, 2, 3, 4, 6 대입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 또한 만족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A, B 순서상을 일일이 대입해서 찾았더니 큰 것부터 넣어볼까요? 6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주어진 식 만족한 6, 2인 경우고 대입해보면 나 또한 만족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5, 3을 넣어도 되고 그 이외에 다른 경우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있고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 하면은 차례대로 이렇게 식을 간략하게 해서 대입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나왔죠.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되는 경우 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놈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A와 B에 관한 식이죠. 삭삭삭 나누고 식을 다듬어 계산해버리면은 2A 이퀄 3P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A는 3의 배수라 해야 되겠고 E는 짝수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조건 또한 만족하도록 해야 됩니다. 역시 그와 같이 되는 경우 A, B 순서상을 구해보면 차례대로 대입하면 돼요. A의 3의 배수 3 집어넣고 E가 되었고 그 다음 여기 넣어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족한다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해버리고 그리고 4 이것도 만족해요. 자, 일단 4개가 구해졌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가 또 있는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요. 선생님 이와 같이 됐는데 이거 하얀식 만족하는 거 일단 먼저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예, 식을 다듬어 봤더니 A제곱은 넘겨줬더니 4B에다가 B제곱이니까 B에다가 B 플러스 4입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6 이하의 그런데 어떻게? A-B 변의 길이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A는 B보다는 클 거예요. A가 2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 이 결과 완전 제곱식이 되는 B가 있는가 찾아내면 됩니다. A에 2를 넣었더니 4 이퀄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B에 2보다 1 넣었더니 5가 나왔으니까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일일이 다 넣어서 확인합니다.
A에 4를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확인해 봤더니 만족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4가지입니다. 예, 자연수에 대한 문제, 양의 정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대입해서 만족하는 걸 찾아내면 돼요. 고작 6 이하니까는 뭐 만들어봤자 몇 쌍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기 위한 조건식을 활용해서 이 3가지 경우 이렇게 해서 모두 4쌍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2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2번째 문제는 사각형의 넓이라고 제가 표시했네요. 자, 볼록 사각형 ABCD입니다. 그 4변의 길이가 9, 12, 13, 4. 4변의 길이가 알려져 있고, 그리고 B각의 크기는 90도라고 주어져 있어요. B에서 A식이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사각형 중에 일반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뭔지 아시죠? 그래요. 대각선을 그어서 2개의 삼각형으로 나눕니다. 그럼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면 됩니다. 일단은 주어진 길이 각에 의해서 A, B, C, D 사각형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직각이고 9, 12, 13입니다. 사각형 넓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으로 토막냅니다. 넓이를 구하기 좋은 삼각형 하나 잘라내는 AC 대각선을 그으면 그럼 쌤 해결됐습니다. 내가 9이고 12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또는 3, 4, 5 탈모에서 AC 대각선 길이를 구해보면 15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미 나왔죠? 얼마? 9 곱하기 12에다 나누기 200, 6, 9, 54가 나왔습니다. 나는 54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의 가장 기본은 밑변 길이에다가 높이입니다. 따라서 나를 연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C에서 여기에 수선을 내리고서 이놈의 높이만 찾아내면 이 H라고 하는 것이 이 삼각형 또 다른 한쪽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직각이잖아. 그래, 직각이야.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고 해봤더니 이 길이를 몰라요. 그 길이를 편의상 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A제곱 플러스 H제곱은 A제곱 플러스 H제곱은 13의 제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큰 직각 삼각형에서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H제곱 이퀄 15의 그럼 됐습니다. 이거 A와 H가 들어가 있는 이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나를 전개시키면 A제곱, H제곱이 나오는데 13의 제곱으로 바꿔놓으면 오로지 A에 관한 1차식이 나와버렸고 이제 계산을 찾아내면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H 값도 구해줬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 4, 높이가 H이기 때문에 EH입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는요. 54 플러스 EH이므로 H 값만 찾아내면 되죠. 자, 이거 연립해서 푸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되겠죠?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하면 12가 나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54 플러스 24가 되어서 나는 얼마? 78이라고 넓이가 구해졌어요. 자, 항상 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형에 따라 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넓이였어. 사각형의 넓이야. 그럼 사각형의 넓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니? 대각선으로 2개의 삼각형을 토막내서 구하거나 특수한 꼴의 사각형이었다면 평행사변이나 직사각형이었다면 그에 따른 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사각형의 넓이, 대각선을 그어서 2개의 삼각형으로 나눈다. 직각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나 밑변 길이 짝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3번 볼까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A, B는 100 이하의 양의 정수입니다. 근데 A, B를 다 구하려면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자, 그런데 100 이하의 양의 정수라고 그랬고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가능한 A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만 봤더니 13이라고 하는 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좌변도 하는 수 없이 13의 배수라 해야 되겠죠. 그럼 13의 배수인데 인수분해 했더니 A-1, 13 그리고 B 이것도 인수분해 B에다가 B-1 이와 같이 되었어요. 아 옳지. 그럼 알았어요. 13의 배수라 해야 되기 때문에 A가 13의 배수였거나 아니면 A-1이 13의 배수라 해야 되는데 100 이하의 양의 정수였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큰 걸 물었기 때문에 100 이하의 13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A 값이 92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닌데 A, 이건 다시요. 91이 되는 경우겠죠. 13에다 7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A-1이 13의 배수도 되니 92가 되어도 됩니다. 만일 이 경우 만족하는 100 이하의 양의 정수 B가 존재한다면 내가 답이 되겠죠. 아니라면 그 다음 것도 확인하면 돼요. 자, 앞서 1번과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 양의 정수 자연수 문제이기 때문에 차례로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13의 배수가 되는 것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요. 78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1이 13의 배수가 되면 79가 됩니다. 자,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해서 제일 큰 거 만족하는 걸 하나씩 체크하면 되겠죠. 자, 92일 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A가 92라고 해보겠습니다. A가 92라고 하면은 좌변은 91 곱하기 95, A가 92니까 죄송합니다. A가 90이요. A가 90이면 92 곱하기 91입니다. 그럼 13 곱하기 B에다가 B-1인데 100의 정수를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요, 계산하면은 나는 92 곱하기 3 곱하기 7, 13 곱하기 7. 그럼 7 이퀄 P에다가 P-1인데 100의 수를 넣어서 나란한 두 수의 곱을 쭉 만들어 봅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20 곱하기 24라고 해봤더니 만족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A가 91일 때도 확인을 하면 됩니다. A가 91이라면 91 곱하기 90이 되었고 내가 13 곱하기 P-1인데 자, 이 경우도 13 약분하고 계산하면요. 7 곱하기 90이 되었고 13 곱하기 B 곱하기 P-1인데 자, 뭐 이거요. 630. 그 다음 곱해 13 약분했으니까 죄송합니다. 13 없어졌고요. 그럼 만족하는 게 있는가 찾아 이 경우도 없어요. 제일 큰 거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9 넣어서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A가 79일 때도 확인해 보면 만족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78을 넣어서 확인해 봤더니 나 78 곱하기 77이고요. 13 곱하기 B-1입니다. 자, 이제 13으로 나눠 계산해 보면요. 6 곱하기 13 곱하기 77 P-1 이와 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 봤더니 이와 같은 수가 나오는 것을 찾아봤더니 만족하는 것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요? 나는 22 곱하기 21이라고 해주면 22 곱하기 21이라고 하면 바로 나는요 6 곱하기 7 곱하기 11이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또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3, 7, 21, 20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가장 큰 A 값은 78입니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양의 정수에 대해서 뭔가 미지의 개수보다 부족한 등식이 주어지고 만족하는 제일 큰 것 또는 제일 작은 것 또는 몇 개이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대학에 갔을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는 이것을 푸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익히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차례로 대입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만족하는 가장 큰 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연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4번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숫자 1, 2, 3, 4, 6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중학생이 아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차례대로 사전식으로 나열하면 됩니다.
연속한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 예, 3의 배수. 이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연속한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래요. 그러면 1부터 6까지 수를 봤더니 1, 2, 3, 4, 5, 6. 제가 두 개씩 분류를 했어요.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가 두 개 있고 2가 남는 수가 두 개 있고 3의 배수가 또 두 개 있습니다. 그럼 나를 A그룹이라고 그러고 나를 B그룹이라고 C그룹이라고 합시다. 그럼 보세요. 1, 5, 3, 4, 2, 3 더하면 3의 배수가 되어버리죠. 오케이. A, B, C가 나란히 있어야 돼요. 뭐 B, A, C라든지 이와 같은 식으로 나란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A그룹, B그룹, C그룹에서 하나씩 가져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3승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남은 것도 똑같이 A, B, C 그룹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의 3승 한 가지로 자동적으로 배열됩니다. 자, 그러면 A, B, C 세 개의 그룹을 앞에 세 개 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그룹의 두 승에 B그룹 두 개, C그룹 둘 중에 뭘로 할래? 각각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제가 했죠. 따라서 계산하면 6 곱하기 8 해서 6, 8이 48, 48게임을 확인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든 특히 경시대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배운 기본 내용이 뭐니?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고작 해봤자 1, 2, 3, 4, 6가지. 3의 배수라고 했잖아.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숫자를 어떻게 배열하면 되는가 찾아낸 다음에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